자, 이건 공급 대책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요 그림인데요. 요 그림 안에 다 함축이 돼 있죠. 지금 용산서부터 해서요. 용산으로 해서 과천 쪽, 뭐 태릉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 이런 중심으로 해서 도심 개발로 해서 44,000호 정도, 노후 청사 복합 개발로 해서 약 한 1만 호 정도, 또 공공주택 지구를 신규로 해서 6,000호 정도 해서 공공부지와 유휴부지를 6만 호 공급하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지켜질까 조금 의문스러운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20년도죠. 문재인 정부 때 8.4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을 때인데 8.4 공급 대책에서 33,000호를 공공부지라든가 아니면 유휴부지를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또 비슷한 그림을 내놨습니다. 18개 대상지를 지금 선정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난 2026년 현재 이 많은 곳 중에 지금 실행에 들어간 곳은 딱 한 곳, 이 마곡 쪽, 이쪽 한 1000세대 정도의 규모, 이 정도만 진행이 됐고 나머지는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하던 것이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하고 답습이 되는 이런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한마디로 재탕으로 나온 정책이다.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좀 실망을 한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내놓은 우리 시장에서 내놓은 6만 가구 공급을 실행하는 조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읽어봤을 때는요. 3, 4년 내에 제가 빨간 거로 표시해놨는데 착공이 목표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상적으로 만약에 추진을 해더라도 물론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부지하고 협의도 안 되고 지금 지자체 반대도 굉장히 나오자마자 시끌시끌하죠. 근데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3, 4년 후에 착공이 목표라면은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해도 7, 8년 안에는 지어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공백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급 정책의 한계가 노출됐다. 앞으로 당분간 공급이 없는 거는 다시 한번 또 확인이 됐다라는 게 이번 정책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시장을 한번 보죠. 자, 서울 아파트 현재 상황입니다. 뭐 입주 물량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앞으로 3, 4년, 4, 5년간 신규 입주 물량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매물 현재 올 1월 말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매물도, 기존 매물도 거의 지금 소멸돼 가고 있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임대 시장이죠. 전세 시장인데요. 전세 시장도 1월 말 현재 계속해서 물량이 없어지는 이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임대 시장이라든가 신규 공급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급 절벽이 시작됐다.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입주할 신규 물량도 없고 또 기존 물량도 나올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똘똘한 한 채로 모든 시장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임대는 민간 공급은 다주택자의 공급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시장 원리거든요. 하지만 똘똘한 한 채로 집중이 됐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전세 물량이 없다 보니 지금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전세 물량이 없다 보니 임대 시장이 월세 시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임대 시장이 혼란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시장은 매매 거래량은 지금 감소했죠. 3종 규제로 인해서. 하지만 상승 거래는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살고 계신 곳 중심 지역에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고가가 나오는 지역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시장은 너무나 답답한 시장이다. 그런데 지금 나온 공급책은 너무나 어려운 공급책이 나왔다. 또 여기다 금융 상황입니다. 지금 시중에는요, 이 M2라고 하죠. 우리 통화량을 얘기하는데 지금 4,400조가 넘어가는 이런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또 환율입니다. 요즘 환율 1,500원 선에 가깝게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융 여건도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금융의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공급 대책에 지금 비현실적인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실물 자산이 가격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이치다.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게 서울 아파트 시장이죠. 서울 아파트가 현실적인 매수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갭투자 안 되죠. 또 실 입주를 하려고 해도 대출이라든가 이런 642 대출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은 재개발 매수 골든타임, 재개발 시장밖에 지금 투자할 곳이 없다. 이래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개발 시장에 꼭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재개발 시장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요, 사업 추진 단계별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좀 진행된 곳은 현금 여력이 좀 많으신 분들이 들어가시면 될 것이고, 현금 여력이 좀 적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업 초기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선택의 기회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건, 많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초기 단계 소액 투자를 통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시간 투자를 하는 겁니다. 1억, 2억, 3억 뭐 이런 3, 4억, 4, 5억 이 정도 투자를 해서 재개발 시장 초기 단계에 들어간다 그러면 중심권 지역에서 분명히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투자 결과를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 상황과 현실성 없는 이 공급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